오늘은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는 영적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첫 번째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죄인이 이제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제물을 끌고 성소에 옵니다. 성소에 오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죄인이 끌고 온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제물인지를 먼저 검사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합당한 제물은 이 양이 눈물거나 절름거리거나 어디가 깨지거나 상처가 있거나 병이 들거나 험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는 여러분 자신이 육체적으로 완전한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을 갖고 또 새로운 목적으로 거듭나는 마음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깨지고 상하고 병들고 또 늙고 죽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래 모습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의의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나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는 단순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깨어진 형상을 다시금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서 하늘 낙원을 다시금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든밸리에서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요, 바로 이처럼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병든 육체를 다시금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고 여러분의 병든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든밸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두 가지 일을 하죠. 여러분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이곳에서 봉사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전이 된 우리 몸을 더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고 또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몸과 영혼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되는 비결을 지금부터 배우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건강이란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질병이란 개념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건강한 것입니까? 예? 예. 예, 영육이 다 건강한 것. 건강이란 뜻이 뭐예요? 그래서 건강이란요, 우리의 몸에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사지, 우리의 팔과 다리와 우리의 모든 기관들, 이것이 바깥의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속의 기관, 간, 위장, 소장, 십이장, 췌장, 이 모든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기관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행하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맞죠? 질병이란 무엇이냐면 팔이 안 올라간다. 이게 질병이 50견이에요. 그죠? 다리를 쩔뚝거린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절름발입니다. 그죠? 또 하여튼 이렇게 외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병든 거로 표현되고 내적으로도 말 간이 망가졌다. 간염, 간경화 다 질병이죠. 간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신장이 망가졌다. 신장 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건강이고, 질병이란 우리 기관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 고장이 났어. 그것이 질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의 기관들이 고장이 나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무엇이 망가졌기 때문에? 예, 바로 그예요. 우리 몸을 이루는 것은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간도 세포예요. 췌장도 세포고, 세포에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해. 세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포막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곳에서 당과 산소를 받아가지고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막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에너지죠.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는 것도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이와 같은 미토콘드리아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이것이 눈세포라면 눈의 기능을 하고, 이것이 간이면 간 기능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포 속에 있는 핵 안에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 가운데 이 세포가 눈세포면 눈세포의 그 기능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눈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란 뭐냐면 세포막이 손상되었든지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어가지고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유전자가 망가져가지고 유전자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병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세포 속에 이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피가 다 공급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의 모든 이 건강을 주관하는 것은 피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 그래서 피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기능을 다 하는 것입니다. 피가 우리 몸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세포에 뭘 공급합니까? 예,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흡연한다거나 아니면 미세먼지, 유해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독성도요,
적혈구를 통해서 세포에 들어갑니다. 영양분과 산소는 들어가서 이 우리 세포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건강하게 하지만, 독성은 들어가면 뭘 파괴시키게 하면 세포막을 파괴시키든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시키든지 세포를 파괴시키는 일을 해. 그러니까 피는 피 속에 있는 물질들을 다 공급해요. 어디로? 세포 속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건강한 세포는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하겠지만, 피 속에 나쁜 것이 있으면 질병을 일으키는 거라. 이 독성이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피 속에는 적혈구뿐만 아니라 백혈구도 있죠. 백혈구는 전부 다 면역 기능을 담당합니다. 백혈구도 종류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각자 뭐 NK 세포, T 세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호중구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의 질병을 퇴치하는 일을 합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감지를 하고 신호를 쫙 보내는 백혈구가 있고, 그 신호를 받고 달려와가지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가 있고, 그 염증 반응에 의해서 딱 죽잖아요. 그러면 치워야 되잖아요. 쓰레기를 치우는 또 백혈구도 있어. 대식 세포는요 다 먹어 치워버려요. 그래서 깨끗하게 처리해. 백혈구 하는 일입니다. 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려면 무엇이 건강해야 됩니까? 혈액의 건강이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액이 건강해 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피가 깨끗하고 건강해야 돼. 두 번째는 피가 순환이 잘 돼야 돼. 피의 순환이 안 되면 세포에 무엇이 공급이 안 돼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 안 되면요 죽습니다. 당뇨병이 왜 위험하냐?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요 적혈구가 통과를 못해. 그러니까 세포 속에 무엇이 공급 안 돼요? 산소가 공급 안 되니까 괴사로 해가지고요 잘라버려, 그냥 썩으니까 자르는 것입니다. 이 혈액순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도 뭐예요? 혈액순환의 문제. 뭐 쩌리쩌리저리다. 혈액순환의 문제. 그리고 예를 들면 더 심각한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혈액의 순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혈액순환과 관계되는 게 뭐예요? 혈관입니다. 혈관. 혈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혈관이요 막혀버렸다. 그러면 피가 안 통합니다. 근데 이 막힌 것이 어디에 막히냐면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막혀버렸다. 심장마비 죽습니다. 최근에 제가 끔찍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심장마비는요 같이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머리를 푹 숙이더래. 급하게 달려가 보니 병원에 가보니까 심장으로 가는 이 혈관이 파열된 거야. 왜 파열됐겠습니까? 막혀버렸으니까 압력을 팍 품으니까 피는 안 통하죠. 팍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뇌에서 터지면 뭐가 돼요? 뇌출혈. 여러분 그래서 이 피는요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의 순환이 아주 중요하고 피의 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좋아야 돼요? 혈관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유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왜 여러분 마음대로 드시지 말아야 되느냐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혈관에 기름이 쌓이잖아요. 기름이 쌓이면 이것이 경화,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면 혈관이요 부스러져 버려. 그래서 뇌출혈이 되는 것입니다. 혈관은 부드러워야 돼. 탄력성이 있어야 돼. 근데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요 이게 경화, 그래서 동맥경화라는 거예요. 경화, 딱딱해진다는 뜻이에요. 압력을 팍 품을 때 그 압력에 의해서 부스러져 버리는 게 탁 터지는 것이 뇌출혈인 거라. 자, 그러면 두 가지 피 가운데 어떤 피가 좋은 피입니까? 자, 밑에 있는 피가 좋죠? 제가 이제 건강시험을 하면서요 사람들을 이렇게 피를 뽑아가지고 이 피의 적혈구입니다. 적혈구. 위에 적혈구는 뭐냐면 떡국처럼 떡지떡지 달라붙어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혈구가 통과해야 되는 것은요 모세혈관입니다. 적혈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도너스처럼 이렇게 가운데가 온폭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온폭 들어갔느냐? 적혈구가 우리 눈에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적혈구가 통과해야 되는 모세혈관은
이 적혈구보다도 더 가늘어.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적혈구가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구석 우리 세포에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적혈구가 떡국처럼 붙어 있으면 이게 접히겠습니까? 접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통하겠어요? 이것이 혈관속으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사진 딱 이 피를 뽑아 보면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암 환자는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딱 오면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검식하잖아요. 하루, 이틀, 3일만 딱 지나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한 4일 지났죠? 여러분 피는요, 비록 검식을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깨끗한 음식만 먹으면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얼굴이에요.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발달된 곳이 얼굴이라. 얼굴은요, 다양한 표정을 지어야 돼. 웃었다, 울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이 혈관이 뚫리면서 이 얼굴이 빛이 나는 거라. 오늘 식사하는데 여러분 다 얼굴이 다 좋아지지만 특별히 저 뒤에 있는 두 부부의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거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확실하게 표시해 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지금 식사를 했잖아요. 검식하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빛이 나. 요리 강습에 오니까 지금 검식을 안 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저번 같은 경우에는 좀 비대해. 검식하면 해야 돼. 뭐 비대하지 않고 약간 좀 통통하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말의 표현을 극적으로 표현해서. 자, 그런데 이 피 속에 무엇이 있으면, 독성이 있으면 세포막을 손상시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걸립니다. 그리고 세포막이 손상되면서 이게 독성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요. 그러면 사람이 기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질병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독성이 다음에 어디를 파괴하냐면 핵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핵의 유전자를 파괴시켜버려요. 그럼 유전자는 우리 세포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그 기능을 못하잖아요. 간이 간 기능을 못하면 간염, 간암, 그죠? 이게 암이 되는 것은요,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다 암입니다. 또 하나, 결핍. 영양이 결핍되더라도 세포가 제대로 영향을 못 받으면 기능을 못 하겠죠. 또 산소가 공급이 안 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산소 결핍증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독성이나 결핍이 우리 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런 독성과 결핍이 세포를 손상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인데요, 위가 허물었습니다. 이게 위암입니다. 허물었죠? 세포가 이제 세포막이 다 파괴돼 가지고,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 피 속의 독성을 없애고, 다음에 영양을 잘 공급하고 산소가 잘 공급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질병이 다 회복되겠죠? 이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의 피는 어떤 피인가요? 지금은 이 피로 다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결정적으로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긴다고 한다면, 피를 더럽게 하고 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피하면 되겠죠. 그리고 피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걸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무엇이 피를 탁하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진 식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식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요, 육식에는 동물성 지방이 많은데, 동물성 지방은 포화지방산이라. 포화지방산이란 실온에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동물성 지방은 혈관에 굳어서 콜레스테롤 청을 이루어서 혈관을 막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장기에 달라붙으면
장기의 기능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동물성 육식, 이게는 생선도 포함됩니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학 첨가물은 다 독입니다. 우리 피 속에 들어오면 이것이 이제 피 속에 이제 다 녹아 있는데, 화학 첨가물은 라면을 먹든지 과자를 먹든지 그 속에 뭐 색소도 넣고 뭐 다양한 걸 넣잖아요. 다양한 화학 물질로, 저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네. 뭐냐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 하면요, 이제 장사를 한대요. 장사하는데 무슨 장사를 하냐면, 이 오렌지 주스 만들고 뭐 무슨 포도 주스 만들고 이렇게 주스 만들어서 판대요. 그러면 이제 하는데, 이제 저는 약학과니까 그게 오렌지 주스 짜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맹물에 설탕 넣고 무슨 약품이 있대. 약품을 탁 넣으면 기가 막히게 오렌지 맛이 나는데, 여러분이 드시는 다 오렌지 뭐 환타 이런 게 전부 다 화학약품입니다. 이것은 몸에 들어가면 다 독이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먹는 약물은요, 그것이 뭐 고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모든 약물은 다, 치료약들은 다 독입니다. 왜냐하면 화학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약을 만드는 원리는요, 생물에서 채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버섯나무 가지에는 해열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아스피린을 만들어냈는데, 아스피린을 일일이 버섯나무 가지 해가지고 못 만들잖아요. 그 분자 구조식을 쫙 풀어내. 그 분자 구조식대로 화학약품으로 그 분자 구조식을 만드는 거라. 값싸게 대량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생약에서 우리가 먹는 것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약으로 만든 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그 기능도 있지만 그 약품 속에 있는 그 약들이 부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약은요, 여러분이 건강을 회복해서 무슨 약이든 다 끊어야 됩니다. 다음에 과식을 하거나 간식을 하거나 야식할 때, 왜 과식을 하면 피가 더러워지는가? 과식을 하게 되면요,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강한 독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독성이 우리 세포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나쁜 공기, 특별히 미세먼지 속에 왜 미세먼지 안 좋은가? 이게 뭐냐면, 미세먼지의 대부분이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들입니다. 휘발유를 연소시키잖아요. 완전 연소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완전 연소시켰다 하더라도 휘발유가 산소를 만나서 태워가지고 나올 때 휘발유 속에 있는 모든 화학물질들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로 다 공기 중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공입니다. 이것들이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면 그 화학물질이 우리 피 속에 들어가지고 세포를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환자는요, 공기가 좋은 데 살아야 됩니다. 공기는 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운동이 부족할 때 피가 탁해집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피가 탁해집니다.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의 모든 체액들이 다 물인데요, 물을 적게 마시면 체액들이 잘 안 나와. 체액들이 잘 안 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이 일어나지 않도록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중요하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이 피가 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요,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자더라도 6시간 이상 주무셔야 되고, 가장 좋은 것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것 좋고요. 이게 잠을 9시간에 잔다. 그러면 실험에 의하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너무 많이도 안 되고 짧게 자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면역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늦게 자면서 잘 명심하십시오. 늦게 자면서 새벽 일찍 난다. 그러면 절대적인 수면이 부족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수면의 양은, 시간은 여러분이 확보해야 됩니다. 관계없어요. 자다 깨다 하더라도 이제 나이가 들면 다 중간에 자다가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딱 누우면 저는 바로 또 잠들어. 잠이 안 들어요. 그게 문제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밤에 화장실 한 2번 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일단 딱 눕잖아요. 이제 처음 잘 때 딱 누우면 잠이 들어. 그 중간에도 화장실 나가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또 누워. 또 잠들어. 또 중간에 또 가잖아요. 또 누워 또 잠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때는 보면 잠이 깨요, 자연스럽게. 근데 오늘도 보니까 3시. 그것은요, 이제 나이가 들면요, 우리 몸에 멜라토닌 양이 떨어집니다. 잠은 멜라토닌과 관계 있거든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데, 어린 아이 때는요, 멜라토닌이 100% 생산됩니다. 어린애들 보세요, 막 잠만 자잖아. 그런데 청년 때부터 뚝 떨어져가지고요, 노년 때는 거의 안 놉니다. 노년 때는 뭘 해야 되느냐면 햇볕을 많이 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식으로도 이제 먹는 방법이 있는데,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햇볕에서 15분만 쬐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팍 받으면요, 피는 막 갑자기 급속하게 톡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서요, 독성 물질이 나와. 그게 아드레날린 물질입니다. 이 아드레날린 물질이 적당히 나오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드레날린 물질이 너무 적게 나오면요, 사람이 메가리가 없어. 메가리가 없으니까 참 곤란합니다. 사람이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내도록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팍 받아가지고 피로상 나오잖아요. 피로상 나오는 것은 이제는 그 독이야. 독이라서요, 세포를 손상시키는 거라. 자, 그러면 피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뭔가? 이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금식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시간 내가지고요, 2주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원래가 5일 금식하고 5일 동안 보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2주 프로그램을 해야지 완전히 몸을 다시 이제 새롭게 만든 것이거든요. 이 금식하면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금식하면 제가 해보니까 효과가 확실하더구만. 네. 두 번째, 완전한 채식, 금식을 안 한다 할지라도요, 채식만 계속 하더라도 시간이 길어질 뿐이지 피가 깨끗해집니다. 세 번째, 깨끗한 공기. 네 번째, 깨끗한 물, 햇빛, 운동. 햇빛은요, 강력하게 우리 피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다음에 숙면,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다.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이 이것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언제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을 훈련하는 것을 이곳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치료봉사 127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의 죄입니다. 제목이 치료봉사지만 건강생활의 죄, 요즘 새로 나온 책 제목을 이렇게 바꿨죠.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하도록. 여기 보면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자, 제가 실컷 이야기한 것, 이게 다 있죠. 이것들 결국은 무엇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까? 피를 깨끗하게 만드니까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제를 찾기 위하여 어떤 특효약
화학약품을 먹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라는 표현은 좀 곤란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에게 부작용이 전혀 없고 여러분의 피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는 이 천년의 치료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이 뉴트리션, 엑서사이즈, 워터 해가지고 첫 자만 쭉 짜면 이 뉴 스타트라고 하는 건강한 생활 양식 프로그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피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 세 가지 요소로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환경적인 요인, 공기가 깨끗한 곳, 맞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없는 곳, 그리고 내가 일하는 작업장이 공해가 일어나지 않는 작업장에서 일을 한다. 환경적인 요인이 참 중요하죠. 두 번째, 생활 습관 요인. 나는 일찍 일어난다. 나는 날마다 운동을 한다. 나는 그리고 항상 건강 식사, 채식을 한다. 그리고 나는 뭐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나의 생활 습관 요인으로 우리 피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요인. 나는 언제나 감사하는 것을 내 생활의 습관으로 삼았다. 이런 것.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덴밸리에서 여러분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오면 첫 번째, 금식을 딱 시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너무 허약한 사람은 금식시키지 않습니다. 금식도 사람에 따라서 뭐 3일, 5일, 어떤 사람은 10일까지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10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을 완전히 이제 볼링이라죠. 이 엔진이 망가졌을 때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만드는 게 볼링이죠.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볼링시킨 다음에 이제 좋은 음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사,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햇빛, 깨끗한 공기, 수면, 절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와 같은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한 삶으로 계속해서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 첫 번째는 이제 물만 하는 금식이 있고 과를 주는 금식이 있는데 물금식을 시켜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다 과일 금식 시킵니다. 과일 금식 시키고 다음에 이제 날마다 스트레칭하고 날마다 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운동하더라도 우리 화동저수지 갔다 왔다 하면 자연히 햇볕을 쬐죠. 예. 그리고 숲에서 심호흡한다. 여기는 온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 숨호흡하시면 그게 숲에서 숨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또 듣고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삶의 과거와 현재,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 뭐 억울한 일도 있고 뭐 속상한 일도 있고 괘씸한 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보면 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던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면 항상 기쁘고 감사한 일에 마음을 집중시켜. 저는요, 이거 우리 집안 좀 흉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 보기 위해서 하니까 흉 보지 마십시오. 저도 바쁘니까 이제 우리 거실에 말이죠. 근데 날마다 이제 샤워를 하고 하니까 빨래는 나오고 그러니까 거실에 딱 보니 그저께 보니까 막 거실이 지저분하고 막 이러니까 좀 스트레스 막 받아. 내가 처음에 이제 치워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부엌이 어지러져 있는 것은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 하다가 점점 스트레스 받는 거라. 그 스트레스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짜증을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은 누구야? 내 아내가 나한테 제일 소중해. 그럼 내가 내 아내한테 짜증 부려가지고 싸움한다. 이것만큼 어리석고 바보가 어딨겠어요? 그런데 딱 생각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눈을 감아야 되겠다. 치우지도 못하지. 짜증 부리면 안 되지. 그때 딱 저는 이 셀프 컨트롤이 잘 됩니다. 그래서 보기는 보지만 안 보는 거. 스트레스 안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 차한테 짜증도 안 되고 그냥 좋은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제 이제 드디어 제 차가 이제 우리 이제 식당에 이제 직원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 차가 좀 음식 맛은 제가 아직 마음에 안 들지만 아직 못 따라와. 그런데 제 차가 육신적으로는 많이 편해졌어. 그러니까 제 차가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제 오더니만 치워야 되겠나 싹 치우더라고. 이게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보면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 아니 평생 왜 왼수야 내 남편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등등.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원수의 남편과 난 자녀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수를 생각하지 말고 기쁨을 주는 것만 생각해. 그리고 불만스러운 일은 생각하지 마. 감사한 것만 생각해. 이게 여러분 삶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뭐만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했던 것만 기억하는 거라. 그러면 나는 항상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죠. 이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현명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이 건강해진다 하니까 병도 나아. 그리고 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을 설계를 해서 여러분이 하루에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자도 6시간, 제일 좋은 것은 7시간이면 충분하고요. 더 잘 수 있으면 8시간 이렇게 자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둘째 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금식 끝났으니까 이제 자연식, 풍성한 통곡식, 다음에 과일, 야채, 견과류, 균형진 식사. 특별히 해조류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해조류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 근데 사실은 뭐 별도로 안 먹는다 하더라도 국물할 때 다 다시마로 아시다로 다 하죠. 다시다. 네, 그러니까 해조류는 자연히 섭취할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다음에 저녁은 사실은 환자들 경우에는요 과일만 먹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졌는데요. 공복 시간이 하루에 16시간씩 갖게 되면 날마다 금식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환자에게 디톡스가 먼저냐 아니면 영양식 주는 것이 먼저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밝혀진 바로는 뭐냐면 너무 허약한 사람은 일단 영양부터 보충해야 돼.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단은요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독소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암 환자의 경우에는요 저녁마다 과일 식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암이 컨트롤되고 암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식사를 이제 하도 된다 이겁니다. 네, 이러면 당연한 거고요. 이제 3주일만 딱 지나면 여러분이요 몸에 딱 변화 느낍니다. 그래서 2주 프로그램을 정기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2주 이런 2주를 딱 해야 몸의 변화를 딱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피는 이렇게 아주 좋은 피로 됩니다.
자, 여기 온 사람, 여기 기적적인 치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요리 강습 왔는데 제주도에서 두 사람이 왔어.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왔냐 물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가 강력하게 추천해가지고 하도 추천하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일단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한다니까 자기 바빠 죽겠는데 일주일 동안 못 있겠다 해가지고 처음 내가 안 된다 했거든. 안 된다는데 사정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좀 예외를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일주일 안 온 사람 다 허락 안 합니다. 그래 왔는데 와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 오냐 물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내 친구가 이세벨 그렇게 좋다고 선전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지. 야, 미국에서 누가 왔나? 누가 왔을까? 미국에서 여러 사람 왔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미국에서 이 사람이 왔습니다. 이분이 임용덕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원래 제주도 출신이라 제주도에서요 이 관광 가야 돼가지고 돈 잘 버시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셨어. 이민 갔는데 투자 이민 가셨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쫄딱 그냥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요 할 수 없이 큰 트레일러 운전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참 훌륭하죠.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셨어. 그래가지고 두 자녀가요 다 의사가 다 됐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노년이 얼마나 행복하지요. 저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미국에 오시라는 거야. 미국 오면 우리 교회 이야기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세미나 하고 그리고 제가 차를 샀는데 하여튼 미국에서 제일 비싼 차를 샀대. 그 비싼 차를 방금 샀는데 그 차로 예를 다 지켜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문제는 제가 미국에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값을 딱 물어보니까 비행기값이 너무 비싸. 미국까지. 그런데 나는 양심상 제쳐도 수고를 했는데 너 혼자 못 가겠더라고. 두 사람이 가다 딱 계산하니까 너무 비싸. 그래서 돈이 없으면 못 가겠다고. 자, 이분은요 2013년 뇌경색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뇌출혈이 일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두 번 연달아 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다시 회복됐어요. 회복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3개월 후에 또 2차 뇌출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조치를 당연히 하고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억지로 기어서라도 이렇게 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해가지고 자유롭게 됐어. 그러니까 이분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40년 동안 통풍 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식사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햄버거 먹는 거잖아요. 햄버거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고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통풍은 고기 많이 먹고 이러면 통풍 걸립니다. 이게 통풍이 발작하면 굉장히 아프다네. 그럴 때 통풍 발작할 때 먹는 약이 있대.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이제 견뎠는데 2018년에 통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다시 더 센 약을 먹었던가 봐. 3년간 통풍을 약을 먹으니까 신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신장 기능이 30%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다시 신장내과에 가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신장내과 의사를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장내과 의사가 이제 또 신장을 위해서 약을 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흰쌀밥만 먹어라. 채소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채소를 먹으면 안 된다. 과일도 먹지 말라. 그리고 대신 매일 소고기를 먹어라. 이 말을 듣고 날마다 채소 먹지 않고 흰밥만 먹고 소고기만 손바닥만한 소고기를 먹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년 반 동안 하니까 신장 기능이 30%에서 13%로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투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의사가요 신장병 그 전문 의사가 막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제 투석해야 되겠네요. 다시 이제 투석하는 거 그도 이제
교육을 받는 곳이 있다네. 그곳에 가서 교육받으라는 거라. 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죠. 의사가 시킨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사 시킨 대로 하면 어떤 기대를 합니까? 병이 낫는다는 기대로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 30%에서 13%더 떨어졌어. 더 떨어지니까 의사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뭐 투석 받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내가 내 살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 투석 딱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주 힘들어집니다. 어디 나가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천년치유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다가 이든밸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든밸리에서 하는 보니까 금식하는 거 그대로 따라 했대. 그리고 이곳에서 뭐 채식하는 거 그대로 했대. 금식, 채식, 매일 운동하고 물 마시고 한 겁니다. 2개월 후에 혈액 검사하니까 37%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힘을 갖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이곳에 와가지고요 한 2달 계셨는가 계셨어. 그러는 지금은 건강해져가지고 작년이지 작년 10월 달인가 그때 전화가 왔어. 맞죠? 맞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든밸리 와가지고 좀 자원봉사하고 싶은데 이제 환자가 지금 봉사로 왔어.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하여튼 농사일도 다 끝나가지고 봉사할 일이 없었고 그 당시에 또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잠을 재워야 되는데 방이 없었어. 그래서 죄송하다고 방이 없어서 못 받겠다고. 여러분 또 한 분을 더 소개하면요, 이분은 이 최근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구에서 전화 받아가지고 이든밸리죠. 예. 저가 폐폐쇄성 질환 환자인데요. 제가 그곳에 가서 예약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교인인가요? 물어봤어. 아닌데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그러면 전화했습니까? 물어봤어. 자기가 병원에 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당신 이든밸리 가라고, 내가 이든밸리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내가 자기가 이든밸리가 전화번호 받아서 전했다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이 누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대구에서 온 사람이요, 이기씨야. 이기씨 알죠? 그분요, 이 처음 올 때 어떻게 왔느냐, 의사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은 보통 사람은 여명이 뭐 3개월이다 뭐 2개월이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당장 가족들한테 유언을 다하라 이렇게 한 사람이라. 그래서 가족들한테 유언을 다하고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친구가 소개해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왔는데 손에 들고 호흡 산소 공급하는 거를 손에 들고 코에 콧줄을 꼽고 이제 온 거예요. 다음에 또 가방에는 방에 놔두고 또 산소 공급하는 게 또 있어. 근데 이분이요, 그럼도 잘 못 걸어. 몇 발짝 걸은 다음에 쉬어야 돼. 또 몇 발짝 걸은 다음에도 나는 그때요 뭣도 모르고 폐폐쇄성 환자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양원에서도 이런 환자 안 받는다네.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분이요 놀랍게요 이곳에서 시킨 대로 했잖아요. 나중에요 다 돌아다니고 나중에 농사 짓는, 이분이 옛날에 농사 지은 사람이야. 농사 짓는 것도 덥고 산에도 가고 완전히 바뀌었어. 다 떼버리고. 거기다가 지금 자기 원래 대구잖아요. 몇 년이 지났죠. 몇 년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람이 지금 몇 년 살았어. 대구 갔는데 대구에 목사님이 전화 왔어.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는데 이곳에서 침례 받았거든요. 그 침례 교직을 좀 넘겨달라고 전화 왔어. 와, 이분이 아직까지도 살아 계시네. 왜냐하면 이분이 이곳에 있으면서요, 그 6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6개월째 병원을 딱 가니까 의사가 보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까? 이게 의사가 말이야. 근데 지금 몇 년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방법은요, 뭐 강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천년의 이 공기, 햇빛, 물,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채식, 운동, 절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 기쁨, 즐거움을 갖는 것, 이것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계신 모두가 다 건강히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